김건희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 조주 우려를 집중적으로 피력할 예정인데요. 김 씨의 혐의가 헌법 가치를 훼손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신문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주 동안 멈췄던 내란 재판이 오늘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김건희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되는데 김건희 씨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혐의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가 현재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자본시장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어떤 공천 개입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어떤 물품들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이 혐의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좀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 그래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들이 좀 특검 측에서 확보된 부분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1차 소환 조사 당시에도 대면 질의를 이어갔던 그런 부분들 먼저 준비가 된 부분부터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가능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할 것이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어권 행사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적어도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와 어떤 재판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수사를 이어가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리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혐의가 헌법 가치를 훼손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것은 어떨 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 그리고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치 국가에서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법적인 가치 부분까지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결국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핵심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점들을 보자면 주가 조작을 했다. 결국 시장 결세 질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와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정당 민주주의, 이 역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가치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받고 있는 혐의가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구속의 필요성,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겠지만 구속을 판가름하는 건 결국 이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증거의 은멸의 우려가 높아서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 앞서서 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양측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를 놓고 격돌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요. 특검이 현재 최측근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함께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로부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포함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 이 증거인멸 정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정황을 증거인멸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측의 최측근 인물들, 그러니까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왔던 이 인물들이 사안이 문제된 직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초기화한 정황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증거인멸을 하려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도 50여 분간 문을 열지 않고 대치했다는 그런 상황들, 휴대전화 비밀번호 같은 부분을 쉽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수사에 있어서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특검 측은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증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으로 옆에서 보좌했던 인원들의 휴대폰이 교체된다거나 아니면 초기화됐다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로 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수사에 제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것인데, 예. 내가 지금 어떤 혐의점을 받고 있어서 내가 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겠지만 그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허용이 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행정관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했다, 즉 지시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멸의 증거다, 현재도 계속해서 이런 위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특검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부분들이 여러 개 나오던데 이 부분도 좀 내일 구속 심사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 공범으로 적시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공범이라고 하는 건 이 범행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어떤 공모가 있었다. 즉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나눠가면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부분이 공범의 요건이 되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서도 본인이 어떤 실행의 일부를 담당했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인정이 될 때 공범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는 건 혐의에 있어서 고의를 갖고 있었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 실행의 일부분을 담당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특검에서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함께 썼다고 보여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역시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한 해명도 특검이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해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오늘 오전에 이제 서희건설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서희건설과 목걸이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슈가 되었던 이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 역시도 어떤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게 되었고, 특검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2015년 이전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구매했다가 이것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고,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할 만한 마땅한 것이 없어서 다시 이것을 빌려 착용을 했다가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명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해당 모델이 2015년도에 출시되었는데 2010년도경에 이것을 구입을 했다면은 사실상 이 출시가 되지도 않은 제품의 모조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이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혹시 지금 이 가품을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집에 의도적으로 보관해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었는데, 지금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명품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가 됐다면 그 판매 개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특검 측은 이 점을 주장해서 해당 명품 그 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그 시기경에 구매한 그런 목록을 확인해서 특정을 해본 결과 서희건설 측의 핵심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해당 목걸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을 해서 이번에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특히 이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고위직에 임명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이런 목걸이가 김건희 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양측이 이 구속과 관련해서 팽팽하게 입장을 내놓을 텐데 먼저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심사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검보는 심사 자체에 불출석을 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보통 누가 수사를 담당하느냐를 보면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내일 이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누가 참여할 것이냐를 보면 특검 측에서 어떤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는지를 연계해서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한다는 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특검이 지금 핵심적으로 소명을 하고 구속 사유로서 확인하고 있는 그 죄목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겠구나. 이 부분에 대한 좀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굉장히 오래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증거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특히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이 이 해당 사건을 수사 맡은 이후로 추가적으로 발견된 물증들, 특히 김건희 여사 측과 이 증권회사 직원 간의 어떤 통화 내용, 기타 이런 주가 조작 사정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물증을 특검이 확보한 이상 이미 확보된 증거들과 더해서 충분히 해당 혐의점은 입증이 가능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이것을 주장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도 내일 있을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맞서서 어쨌든 김건희 씨 측에서도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될 텐데 김 씨가 어쨌든 직접 출석을 하게 됩니다.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해야 된다,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장할 텐데 앞서 뭐 건강 문제 등도 이유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할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논리로 보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근거로서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인데 지금 특검 측의 1차 소환 조사에 김건희 씨가 임해서 어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 없이 어떤 일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측에서는 추가로 소환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소환 조사를 하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무리한 수사다라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강상에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입원 같은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받고 있어서 입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현재 구속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고 특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특검 측이 아직 확실한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재개되는데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것이 피의자가 계속해서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3차례 불출석을 했고요. 예. 오늘까지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4차례 연속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의무로 해두는 것은 일단 이 공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갈 텐데 피고인에게 직접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불출석
불출석하는 것이 결코 피고인에게 항상 유리한 선택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장시간 어떤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무리된다는 주장 하나, 그리고 지금 특검 측이 이 공소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무리한 수사, 이미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어떤 건강상의 우려를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세 차례 이 불출석한 기일에서도 기일의 증거조사 방식이라고 해서 이미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행을 일단 하되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공판을 정식으로 열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이제 걸석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 내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적으로 재판에 끌고 와 앉힐지 여부 등을 아마도 오늘 공판기일 정도에 이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강제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그런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법원에서도 무리하게 강제 구인 절차를 실행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걸석 재판이라고 해서 지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명명백백하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언급을 하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 보여서 일단 오늘 공판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으나 지금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불발이 된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했다며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도 체포 당시의 CCTV를 열람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CCTV 열람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인 겁니까? 정보 공개 청구가 있다면 이 공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사실 영상의 정보 주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내지는 그것에 담겨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뭐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면 열람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네.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과도한 방식으로 이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사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양측 모두가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변호인단이라고 볼 수 있는 김계리 변호사도 CCTV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민주당 측 관계자와 그리고 이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건 서울구치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을 것이고, 만약 특검이나 서울구치소 인원들이 보디캠 같은 것을 달고 있었다면 예. 그 보디캠에 남아있는 영상 같은 부분도 지금 공개가 요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서울구치소가 이런 정보 공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지 서울구치소 측도 이것을 공개할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지를 좀 결정할 수 있어 보여서 예. 아마 오늘 이제 민주당 측 관계자들도 서울구치소의 CCTV 열람을 위해서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열람은 가능한 겁니까? 열람 자체도 사실 열람을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쯤은 어떤 입장이 법무부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